안녕하세요. 빛과전자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빛과전자가 오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한가 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 여기서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줘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2주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와, 오늘 완전 불금이다, 끝난다, 최고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이고, 오늘 오히려 나 이쯤 하면 됐다, 이거면 됐지, 더 이상 안 버틸란다 하면서 떠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버티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 빛과전자가 얼마까지 더 올라가 볼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중요하긴 한데, 오늘 상한가를 유지를 해내기만 하면은, 자, 분봉 차트 보실게요. 상당히 빨리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장 마감까지는 유지해야 돼요. 즉, 계속해서 이 자리 버티기만 한다, 살짝 눌려도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매수세가 잡힐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걸어둔 매수세가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단을 노려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로 시장 상황이 좋아요, 주말에 별일 없었어, 트럼프가 이란을 안 때렸어 라고 하면은 상한가를 또다시 노려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여러분, 지금 이 상한가에서 장마감을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한가가 3,022원, 그러니까 한 3,02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대가 얼마냐면, 딱 보시면 외국인이 하필이면 대량 매수를 했었던 그 가격대예요. 아닌데요? 약간 전까지 보시면은 이게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보면 연속 순매수를 잡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순매수냐? 22일부터 시작된 순매수였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잡고 있어요. 자, 그럼 22일 도대체 언제냐? 여러분, 이날입니다. 이날. 이렇게 개파락해서 내려왔었던 이날이에요. 이날부터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데, 이 상단이 월요일 상한가랑 굉장히 멀지 않습니다. 그죠? 겨우 한 100원 차이? 그죠? 진짜 안 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때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 지금 만들어봤자 오늘 상한가 자리 정도일 거예요. 평단가가 여기보다 살짝 높을 겁니다. 살짝 높을 거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대량 매도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아쉽죠. 이렇게 긴 장기간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수익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추가로 매수세가 붙어준다, 시장 상황 자체가 붙어주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상한가 갈 수 있어요. 점상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성공을 하고 월요일 날도 버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고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매도를 어디서 결심을 하셔야 되느냐? 3,200원부터는 일단 매도할 결심을 내려두셔야 돼요. 우리 목표가 자체를 3,200원 정도로 잡아두시는 게 좋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단에 남아있는 돈의 흔적 자체가 어디에 많이 남아있느냐? 고점부터 봤을 때도 이미 제일 최고점에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남아있는 자리가 딱 3,200원부터죠. 3,200원과 이 3,600원 구간이라고 함은 이전에 급락한 다음에 버텼었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사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60일 추세를 꺾으면서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까지 밀려있을 상황 자체가 아니었어요.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래 내려와 있는 거고,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왜 굳이 여기서 22일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느냐? 왜냐면 여긴 너무 밀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저점이다, 너무 눌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잡은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이죠? 돌려 말하면은 이 윗구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였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윗구간은 그래도 지지를 한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계속 매수를 한 겁니다. 일단 대량을 잡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서 평단가 조정은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 세력도 예상하지 못한 시장 흐름입니다. 그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기도 하거든요. 물론 버티긴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기관과 세력도 외국인도 예상하지 못한 지금 시장 상황이 결국은 그들을 이 저점에서 계속 순매수를 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한가 갖고 월요일 날도 만약 상한가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 살짝 눌려도 괜찮아요. 그 언저리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윗단에서 버텨주는 게 좋지만, 그러면은 일단 화요일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화요일 날
이제 3,200원 여기서부터는 매도세가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 윗구간에서 원래 버텼어야 했을 구간에서 만들었었던 저점 자리 그리고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3,200원과 3,600원 사이에서는 매도세가 잡히면서 눌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매도세를 틈타서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죠. 뭘 하죠? 공매도까지 합니다. 공매도까지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빛과전자는 월요일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고점 자체가 굉장히 좌지우지됩니다. 월요일날 시장 상황이 긍정적이다. 거래세 붙어 들어온다. 1,000만 주 또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쫙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저 3,600원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밀리기 전에 약간 낮은 지점이지만 한 3,000원대에서 만족을 하시고 일단은 물량을 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빛과전자가 이 고점 자리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시고 여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 지금 이 버티는 정도가 버틸 수 있는 자리인 건지 판단을 하시고 매도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매도 결정 혼자 내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바빠서 타이밍 못 맞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오대리가 이 타이밍 맞추셔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문자 어떻게 미리 선점하고 받아볼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상승세 타고 월요일날 시장 상황을 보고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월요일날 매수세 잡히면 화요일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추셔가지고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고점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 이번에 국가전자 이 바닥에서 우리 너무 오래 버텼으니까 한번 수익 챙기시고 눌렸을 때 다시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아,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과전자가 이전에 올라갔을 때 급등하면서 올라오고 윗구간에서 버티다가 추가 급등을 할 때는 살벌하게 올라갔었죠. 이게 매매 정지 2번 당하면서까지 올라가는 정도면은 이거는 여러분 세력의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력이 빠져버리자 세력 교체가 한번 이뤄지고 6월에는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빛과전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 다 이 모양 이 꼬라지였어요. 거의 다 모든 종목이.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모든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물려있는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물려있고 심지어 개미만 물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력도 여기서는 버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상을 깨버리고 더 밀려버린 거지. 그래서 사실 많은 종목에 외국인도 물려있고요. 기관도 물려있고 심지어 연기금 물려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까지 밀려있는 것, 지금 2주간의 시장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외국인도 지금 빛과전자 같은 경우는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사실 이렇게까지 밀리리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외국인도 예측 못했으니까 저점에서 계속 매수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예측 불가능한 이 굉장히 놀라운 시장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이냐?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일 더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4일. 이날입니다. 이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싶으실 텐데 여러분 이날은 7월 23일입니다. 7월 23일 2주 뒤 목요일이죠. 이날 뭐가 있길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입니다. 이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닥을 이제 다지는 것을 끝내고 이 구간을 벗어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즉 다른 섹터로 돈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왜 뭐지 싶으실 텐데 6월의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주범이 이 변동성 그리고 이 자리까지 누르고 있는 주범이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삼성과 닉스의 ETF 무료 레버리지 2배 추종이죠. 이 상품이 상장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여기서 버티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빛과전자도 여기서 버티고 추가로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에너지 정리 끝나갔습니다. 다시 위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때 하필이면 삼전 하이닉스 ETF 상장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번 조금 사봐? 왜냐면은 그 두 종목이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실적도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종목으로 돈이 몰려갑니다. 이렇게 돈이 몰려가면서 확 올라가죠. 그렇게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데리는 어차피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점은 맞아. 그래, 고점은 맞다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자리니까요. 여러분 모든 주식 종목은요. 결국 고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만듭니다. 기대감만 반영돼서 올라간 자리가 곧 고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 자체가 ETF 상장되고 이미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한참 지난 뒤인데 그냥 잘 올라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끌려 올라가고 돈이 몰린 자리죠. 고점 맞습니다. 그리고 고점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상향을 일단은 만들어요. 유지는 시켰죠. 유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고점을 더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이거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신고가인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신고가처럼 보이지만 신고가 아닙니다. 이거 갭상승하고 찍혀 눌린 거죠. 이거는 신고가라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 거는 큐커버링 터져서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고점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긴 하지만 신고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 하지만 뭐 이유가 무엇이 됐던 다른 종목들 다 이렇게 눌리는데 자기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더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삼전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추가로 개미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죠. 왜냐? 이때 들어온 개미들은 어떤 개미들이냐? 다른 종목의 손실을 보고 온 몰려간 개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 와, 역시 내 선택은 옳았어. 라고 하는데 고점에서 눌리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빛과전자에서도 물렸는데 삼성전자에서도 물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를 빨리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매도세가 잡혀버리면은 시장이 눌리죠.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ETF 기관사들이
눌리고 있고 추종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매도세 자체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추가로 개미는 도망을 가버리죠. 이 매도와 매도의 연속세, 이 매도와 매도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변동성도 키우고 주가가 더 밀리고 결국은 고점 찍고 밀려나고 있는 이 상황.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좋아졌어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갭상승하고 찍혀 눌린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든 매수 잡으면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거 다음 주 뭐 주말에 무슨 일 터지고 다음 주에 또 한 번이라도 하락 나와버리면은 또 뱉어내면서 내려가겠죠. 또 그리고 매도세와 시장이 눌리는 매도세와 또다시 ETF 매도세의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또 추가로 눌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그대로 계속 하락을 해버리면은 버티던 개미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뱉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돈이 다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미 실적 발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습니다. 하이닉스 23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이닉스 때문에 버티는 건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해버리면 어닝 서프라이즈 뭐 터지겠죠. 터질 건데 터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재료 전부 다 소신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개미가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으로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빛과전자도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 있어야 했을 그 자리까지는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빛과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 5,000원대까지 이 4,500원, 5,000원대까지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못 버티겠는 거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기대를 가지시면서 빨리 반등이라도 하겠지, 빨리 원래 자리라도 돌아가기는 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데이 카운트다운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돈이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풀리기 시작할 그 시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진짜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되니까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준비 잘 해주시면서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빛과전자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빛과전자 빨리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는 확신이 생겼다, 기대가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기원이라고, 아니죠, 급등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